김여인은 65세에 이르러 비로소 개인적인 남편과 함께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에 자유를 만끽하며 집안일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여인은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관절이 쑤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쉬웠던 계단 오르기도 이제는 숨이 차고 힘들어져서 일상적인 활동이 버거워졌습니다. 손자들과 놀아줄 때면 금방 지치고 산책을 나가려 해도 다리가 무거워 쉽게 걷기 어려웠습니다. 김여인은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자신을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피부도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가벼운 상처에도 쉽게 멍이 들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여인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젊고 생기 있던 모습과는 달라진 현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력과 청력의 저하도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돋보기가 없으면 작은 글씨를 읽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주 잘못 듣고 반복해서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할 때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져 그녀는 점점 대화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 문제는 김여인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곤 했고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을 자주 찾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며 걱정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이 불안해져 마음 편히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만큼 익숙했지만 은퇴 후 매일을 함께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작은 일로도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된 김여인은 집이 갑자기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을 하긴 했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공통의 주제가 줄어들고 대화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는 김여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던 그녀는 이제 작은 일에도 쉽게 낙담하고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느낌에 좌절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면서 김여인은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김여인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체적 불편함, 인간관계에서의 소외감, 성격의 변화로 인해 그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면서도 그 과정이 주는 고통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 속에서 김여인은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여인의 이야기는 비단 김여인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여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변화를 겪게 되고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노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노화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노인 10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10계명은 비단 노인들만이 지켜야 할 지침만은 아닙니다. 노화란 40대와 50대를 거치며 중장년층부터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의 중장년층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 10계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각 계명은 노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 노인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표정을 밝게 웃음을 달고 살자입니다. 밝은 표정과 분위기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친근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표정만 밝게 웃음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마인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는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 찾기. 하루 중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웃음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할 때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 상대방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머 감각 기르기.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등 웃음을 유발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웃음을 늘려보세요.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밝은 성격과 웃음은 당신에게도 전염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깊은 호흡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릅니다. 감사의 마음 가지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납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이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한 마음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울을 활용하기.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을 점검해 보세요. 무표정이나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미소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세요. 좋은 기억 떠올리기. 행복했던 순간이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웃어보세요. 사진 앨범을 보거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회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유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나 노력에 대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웃음과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스스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불만과 잔소리를 줄이자입니다. 불만과 잔소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유발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가족과 친구들 간의 화목을 증진시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만과 잔소리를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불만이나 잔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잔소리를 줄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불만을 유발한다면 그 행동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불만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언어 대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대신 시간 맞춰 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나은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나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말에 청소를 함께 해줄 수 있니? 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요청은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 가지기. 불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작은 도움이나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불만 대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자제력 기르기. 불만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만을 표현하기 전에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제력은 불필요한 잔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 경청 연습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불만을 줄이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대안 제시하기.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방법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불만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잔소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불만을 자주 느끼는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돌아보세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불만이 더 자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의 질 향상하기. 효과적인 소통은 불만과 잔소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실천으로도 주변인들과의 관계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화를 참고 길들이자입니다. 화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는 특히 가족과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인식하기.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이 그 원인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화를 관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깊은 호흡하기. 화가 나는 순간에는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갖기.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분간 자리를 피하거나 잠시 산책을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조금씩 진정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화를 다스리기 위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등의 긍정적인 문장을 스스로에게 반복하세요. 의는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하기.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표현 방법 찾기.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세요. 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머 감각 기르기. 유머는 긴장을 완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유머를 통해 화를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도움받기. 만약 화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10계명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 10계명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탐구하며 더 많은 지혜와 방법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